자, 여러분, 우리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식의 개념을 우리 저번에 배웠고,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권 발행 형태에 따라서 뭐 액면 주식이든 무액면 주식이든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 다음 두 번째, 기명 주식이든 무기명 주식이든 권리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지금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렇게 기명 주식에 대해서 이제 명의 개수까지를 했고, 무기명 주식 보세요. 그러면 무기명 주식은 주권에 자기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거죠. 주권이나 주주 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은 권리를 행사 시에 주권을 그럼 보세요. 주주 명부에 이름 없기 때문에 네가 주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럴 때는 그 주권을 맡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 공탁했어요. 자, 근데 자격주가 있고, 그다음에 무기명 종신 정관에 있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고, 주주한테 기명 주식을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쭉 했었는데, 지금 왜 그 빨리 읽냐? 상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었어요. 즉, 이 말은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걸 2014년도에 이걸 실시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주식은 무기명 주식. 이해되세요? 그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주권 발행 형태에 따라서 그 액면과 주식, 무액면, 권리 내용 관계없고 기명과 무기명이 있는데 권리 내용 관계없어. 그런데 무기명 주식은 삭제됐다. 그럼 현재 액면, 무액면, 기명 주식 이렇게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권 발행 형태에 따라서 하면 권리 내용이 동일한데 예, 이 권리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면 우리가 이 권리 내용이 상이하다. 내가 이 주식을 가졌을 때 이 주식을 갖지 않았을 때고 권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류 주식이에요. 다양한 종류 주식. 그럼 얘는 주식 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예요. 한 주를 갖든 뭐 갖든 우리 주식은 평등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주식을 가졌을 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 불평등한 거고, 내가 한 주를 가졌는데 병합이 돼가지고 단주가 됐잖아. 그지? 그때도 어떻게 된다? 불평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종류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현행법상 우리 종류 주식을 공부를 하면 이익 배당. 내가 이제 이익의 배당을 빨리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재산 분배에 대해서 내가 빨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 배당과 자녀 재산 분배에 관해서 뭐가 있냐? 이 종류 주식이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조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자, 이게 종류 주식이라 나왔죠? 종류 주식. 보시면. 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좀 옮기겠습니다. 종류 주식. 여러분들은 이게 조문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뭐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2012년도에 바뀌었는데요. 종류 주식. 회사는 이익 배당, 이익 배당, 아까 했죠, 제가? 네, 이익 배당, 자녀재산 분배,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그래서, 이익 배당 하나, 그다음에 자녀재산 분배 두 개, 그다음에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세 개, 그다음에 전환 주식, 그다음에 상한 주식, 이렇게 상한과 전환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종류 주식하죠.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떤 주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권리 내용이 상이하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1항의 경우에 정관으로 주식 수를 정할 수 있고요.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는 정관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 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종류 주식은 또 종류 주총에 이 주식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류 주식은 5개가 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익 배당 간여 재산 분배 관한 종류 주식이고 이게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그다음에 제한할 수 있고 상한에 가는 거, 전환에 가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오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제 새로 들어왔어요. 원래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익 배당에 대해서 자녀 재산 분배 관해서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 차별이 된다. 그래서 주주평등 원칙에 예외가 될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보세요. 개념을 좀 보시면. 의결권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 자, 배제는 이번에 외국인이 갖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배제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3% 넘는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럼 평등한가 불평등한가? 불평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77회 제77회 정기추정에서 외국인의 소유 주식 의결권을 제한 배제할 수 있다. 또는 1% 초과하는 주식을 대해서는 의결권을 배제한다. 이렇게 했을 때 회사의 이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새로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이러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 주식을 정관에 정했을 때 그런 주식을 사는 사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래서 이것들은 주식 평등 원칙에 예외가 된다 이 말이야. 자, 주식의 상한에 관한 종류 주식이 있어요. 자, 이익의 소각으로 예정된 주식이에요. 즉 보세요. 회사가 상한 주식을 A에게 발행했어요. 상한 주식 A에게 발행했어요. 상한 주식. 상한이란 말은 뭘 다른 걸로 대체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상한을 해. 회사가 A에게 상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회사가 상한 주식을 설명 잘 드시면 돼요. 회사가 상한 주식을 A에게 발행했는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이 상한 주식을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주주지만 이 A가 가진 주식을 상한을 하면 A에게 가잖아.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주식을 사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 반대급부로 이 사람에게 뭘 주냐면 현금 이익이 남았을 때 현금과 유가증권 같은 걸 주는 거야. 채권 같은 거. 근데 종류 주식을 주면 안 돼. 알았지? 이런 주식이 바로 상한 주식. 아, 이익으로 소각이 예정된 주식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주식의 전환에 관한 전환이에요. 컨버트. 보통주를 우선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야. 그 청구를 누가 할 수 있냐? 나는 보통주로 바꿔주세요. 우선주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회사도 할 수 있고 주주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한도 누가 할 수 있냐? 상한의 청구. 예. 상한의 청구도 회사 및 주주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이렇게 개념을 딱 잡았어요. 종류 주식. 그럼 이런 주식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이런 전환되는 주식을 안 가진 사람들은 전환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평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갖는 사람하고 안 갖는 사람하고. 자, 그래도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제가 보세요. 2011년 4월 1일 날 개정돼가지고 이게 시행이 언제 됐냐면 2012년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12년 개정상법 이렇게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2012년 개정 상법 이전에는 이 종류 주식이 있었네? 없었어요. 그냥 수종의 주식으로 썼어요. 수종. 뭐가 있었냐면, 무의결권 주식. 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포기할 거야. 대신 배당은 빨리 받을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상한 주식과 전환 주식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주식이 있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종류 주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뭐 마트나 백화점 가면 다양한 물건이 있으면 좋지. 딱 단축해 돼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이런 거 있죠. 또 식당을 내게 되면 식당에서 전문으로 하는 그 음식 몇 가지만 딱 하는 게 더 맛있잖아요. 식당은 그래요. 근데 막 식당에서 여러 가지 다 했다. 냉면집에서 뭐 짬뽕 주고 막 그랬다. 그건 맛이 없겠지. 맛은 있겠지만 맛은 없겠죠. 그런 거 차이점이 있지만 기존에는 수종의 주식이라 좀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종류가 다양하지 그 기능의 상실과 효율성 제로 새로운 주식 형태로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종류가 없어. 그 기능의 상실과 효율성 저하로 새로운 주식 형태로 어떤 주식 방금 봤던 이렇게 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종류 주식이 들어올려 했는데 경영권 방어에서 강하다.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온 게 되게 많습니다. 주식 양도에 대해서 그뭐 거부권 주식, 뭐 한 주 가졌을 때 의결권 2개 주는 거, 복수 의결권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게 도입되지 않았어요. 예. 앞으로 좀 도입돼야 됩니다. 이게 예. 그런 주식.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류 주식인데 어떤 주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딱 조문을 좀 가시면 보세요. 이익 배당과 자녀 재산. 회사가 이익 배당에 관해서 내용이 다른 자 이렇게 해서 나오죠.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했을 때 정관의 그 종류 주식을 주식에 교부한 재산 배당, 가액 결정 방법 조건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진 사람만 배당 받을 수 있는 거고 자녀 재산 분배할 때도 이렇게 정했을 때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 가진 사람만 행사할 수 있고 못 갖는 사람 못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배제 제한이에요. 회사가 이건 없는 종류 주식이나 제한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사항과 부활 조건을 다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류 주식의 발행 주식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요.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상한에 관한 거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될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나중에 회사에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 가지고 그 주식을 사서 얘는 돈 주고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런 걸 정하고요. 1항의 경우 회사는 뭐 통지하겠죠.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서 이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뜻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할 수 있고 회사가 상한을 청구하라 할 수 있다. 1항 및 상한의 경우 회사는 유가증권이나 그것을 받을 수 있죠. 전환도 똑같아요.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회사가 할 수 있고 이제, 그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전환의 청구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러한 주식들이 종류 주식이 들어왔다. 그럼 이런 주식들을 가진 사람들만 죄송합니다. 이러한 주식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주주들이죠. 이 사람들도 종류 주주총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할 게 뭐가 있냐면, 이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보시면, 아까 배웠던 주식 평등의 원칙과 주주권이 나오는데, 주식 평등의 원칙 보세요. 우리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 수에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100주 가진 사람은 100주를 행사할 수 있고, 50주 가진 사람은 50주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한다. 이걸 주식평등의 원칙이라 하는데 이익 배당 자녀 재산 의결권도 그 주식수에 비례해서 행해진다. 맞습니까? 맞죠? 이게 주식평등 원칙이야. 그 이것들은 뭐냐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래서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깨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수 의결권이라 가지고 차등 의결권 해주고 한 주에다가 어떤 사람은 두 개의 의사 표시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세 개 의사표시하고 이러면 이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아직 못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에 반하는 이에 반하는 정관 규정, 주주총회 업무 집행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식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란 말은 무슨 뜻이야? 차별 감수하라 이 말이야. 네. 맞습니까? 평등이 아니다 이 말이야. 차별을 감수하라. 종류 주식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식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 중요하죠? 이거 뭐야? 차별을 인정. 차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이게 종류 주식, 감사 선임, 소수 주주, 단주 처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두 문자를 땁니다. 단종 소감. 여러분들이 차를 딱 샀는데 그 차가 바로 단종돼서 안 나와. 그것도 기분 되게 나쁠 거잖아. 아니면 여러분 단종, 단종, 예, 단종 소감 어떻느냐. 그래서 단주 처리. 예, 단 보시면 단주 처리 0.5주, 0.7 우리 1주 이하에 됐을 때 주식을 병합했을 때 기존에는 주주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주주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이거 소각해 버립니다. 지체 없이 소각하는데 이런 가진 사람들은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식 병합을 통해서 불평등하게 된다. 그래서 단주가 나왔을 때는 뭐가 된다? 주식 평등의 예외가 된다. 이해되셨죠? 네. 종류 주식 보시면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권리가 상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여기서 배웠죠? 이런 주식을 갖는 사람과 이런 주식을 갖는 사람, 이런 주식을 갖는 사람, 이런 주식을 갖는 사람은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갖는 사람은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못할 수 있고 이런 주식을 안 갖는 사람은 또 행사하거나 못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서로 어떤 주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권리와 권리의 내용이 다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수주주는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자, 소수주주. 그가 가진 주식 비율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만 가지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있고, 3% 되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행사가 권리 행사 따로 있고, 10%가 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비율 이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무슨 이해됐어? 그럼 평등한 거야, 불평등한 거야? 불평등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선임인데 단종 소감이에요. 감사 선임할 때 3% 초과한 부분에서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자, 주식 비율을 5%가 가진 주주가 있어요. 이 사람은 5%만큼 다 감사 선임에 자기가 투자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 행사하면 거의 이 사람이 결정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삼성의 옛날에 이건희 회장인가 지금 이재용 이제 부회장 같은 사람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삼성의 주식을 거의 0.7%, 0.8%밖에 뭘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주주예요. 그럼 여기서 소수주주가 소액주주가 아니라 소수주는 비율이 1%, 2%점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5%다. 게임 아웃이에요. 게임 아웃. 그래서 이렇게 5%가 가진 주주가 감사 선임할 때 3%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야? 5 빼기 3, 2%잖아. 이럴 때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럴 때는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음.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5%를 다 행사하지 못하느냐? 3% 초과되는 부분을 제한하기 때문에 2%만큼은 제한하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그래서 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차별을 감수하라. 인정한다. 단종 소감이다.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알아둘 게 보시면, 자, 주주의 권리, 주주권과 사원권이 있는데, 주주의 개념, 주식의 기속주체, 주주가 될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나 주주가 될 수 있어요. 알았죠? 주, 주주란 뭐냐? 주주의 기속주체인데,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럼 미성년자도 될 수 있냐? 자연인, 사람 가능해요? 가능하지. 법인, 가능하죠. 그러면 이 자연인 중에서, 승인 말고 미성년자, 가능할까? 미성년자 자연인이잖아. 가능하지. 법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했잖아. 회사는 한 명 회사에 투자 못하지만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그럼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주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회사는 주주가 될 수 있어, 없어? 주주가 될 수 있지. 우리 그때 공부했잖아. 그래서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기억합니다. 그 주주의 권리를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주총의 결의나 이사회에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주주의 권리에서 공익권과 자익권이 있어요. 공익권이란 말은 공적인 이익, 회사의 공적인 이익이 뭐야? 내가 와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야. 주총에서 투표하는 거야. 회사 운영에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공익권이라는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바로 공익권입니다. 그럼 이런 공익권은 어떻게 갖는 거예요? 이런 공익권은 그렇지. 주주이기 때문에 갖는 거야. 그리고 경제적 이익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자이권, 스스로의 이익권이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의 이익. 그러면 우리가 배당을 받을 권리, 것처럼 뭐 자녀 재산을 받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이권이 되겠죠. 그래서 주주이기 때문에 공익권과 자이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단독 주주권과 소수 주주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했던 거. 그래서 단독 주주권이란 주식수에 관계없이 단독 행사합니다. 자기권. 그러면 회사의 주주이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즉, 한 주 이상 소유한 주주이면 단 한 주를 가져라도 그 회사의 주주이면 돼. 한 주를 갖든 백 주를 갖든 천 주를 갖든. 죄송합니다. 사대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이란 말은 그 회사의 주주이면 가능하다. 한 주를 갖든 백 주를 갖든 다 된다. 그럼 뭘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이.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주는 언제 발행한다 했지? 여기. 이거 왜 이래? 글씨. 여러분, 신주는 우리 발행 주식 총수에서 실제로 발행한 주식, 그죠? 거기에서 우리 빼면 뭐 75만 주가 남다 했죠? 그래서 신주는 나중에 자금 조달이야. 자금 조달. 그러면 이사회의 결정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주 발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신주 발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신부가 아니라 신주 발행을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죠? 스탑해야 함. 그래서 이 스탑을 우리가 뭐라면 이제 저지를 하는데, 신주 발행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만두게 하는 거 저지한다. 스탑. 이거 우리가 신주 발행을 유지한다. 유지가 그 어떤 것을 그 현상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스탑, 저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 멈추게 한다 이런 뜻이야. 멈추게 해야지. 이해됐어? 그러면 누가 이걸 멈추게 할 수 있냐? 저지. 예. 누가 할 수 있냐? 이게 바로 단독 주주이면 가능하다 이 뜻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신주 발행에 문제 있을 때 이걸 누가 그만두게 할 수 있냐? 누가 그만두게 할 수 있냐? 그 회사의 단독 주주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재무, 재무제표지. 이 재무제표? 재무제표 열람권도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하고 재무제표 열람권은 전부 다 단독 주주, 그 회사의 주주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해당되는 것은 우리 소수주주라는데, 이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단독 주주와 단독 소수 주주를 했죠. 그래서 이 소수 주주는 우리 세 번째 파트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